안녕하세요. 저는 이근필이라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1차 경영학 원론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경영학 원론을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본 수업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이야기해 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차 과목, 2차 과목으로 크게 나뉘어지죠. 1차는 객관식 시험인 거고 2차서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논술형, 현출하는 과목입니다. 1차 과목에 노동법 1, 2가 있고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는 인증시험으로 대체를 보통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경영학, 원론, 경제학, 개론 중에 한 과목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들 이제 경영학 원론을 선택을 하세요. 경제학은 아무래도 계산식이 좀 많이 있고 해서 계산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경영학 원론을 많이 선택하시고 또 경영학 원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사노무관리, 경영조직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싱크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경제학도 노동경제학이 있긴 합니다만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좀 이 경영학 원론이 범위가 넓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 원론 공부를 하시면서 2차를 먼저 공부하시거나 2차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인사나 경영조직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영학 원론의 범위 중에서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2차 공부를 하지 않고 올해는 1차만 준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영학 원론을 조금 깊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2차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학 원론이에요. 사실 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학의 강론들, 제반 각 학문에 통칭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원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원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경영이 뭐냐, 경영학의 역사, 경영 환경, 경영자는 뭐고 창업자는 뭐냐, 창업자 정신은 뭐냐, 이런 부분들, 경영의 베이직, 흔히 얘기하는 비즈니스 마인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PDCA 혹은 플랜 두 C라고 얘기하는 경영학적 체계입니다. 경영학의 시스템이고 경영은 순환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를 하려고 하면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럼 무슨 회사를 차릴까? 어디다 차릴까? 이런 부분들을 플랜하게 되는 계획이 과정이 가장 먼저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고 사람을 조직했으면 다 내가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통제하고 그리고 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 그거를 다음번 계획으로 다시 연결시키는 이게 이 경영의 순환인데요. 이런 순환 과정들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원론의 범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 시험이 원론에서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공부할 범위도 참 적고 공부도 할 만합니다. 외울 것도 별로 없고 그렇긴 한데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경영학의 원론 부분은 사실 이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경영학 강론들이 다 나옵니다. 마케팅, 인사관리, 우리 교재에는 이제 조직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직행동, 생산관리, MIS, 국제경영, 회계, 재무. 경영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 강론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지요. 근데 이 강론들의 상당 부분을 저희 시험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범위이긴 합니다. 계산식 실어서 도망왔다가 범위에 질리는 게 아마 경영학을 선택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출제 경향을 한번 봐볼게요. 경영학의 기초 아까 얘기한 원론 부분에 보통 2문제씩 나왔는데 작년에 좀 많이 나왔어요. 4문제 정도 나왔고요.
마케팅은 4문제, 3문제 뭐 요쯤 나오고 있는 거고, 작년에 좀 특이했던 거는 인사 노무에서 한 문제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직 행동은 뭐 그 정도 수준인 거고, 잘 나오지 않던 MIS 부분에서 시험이 3문제가 나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작년 시험은 조금 예년 시험에 출제된 거와는 조금은 다른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면 시험 출제위원들이 이게 좀 수험생들 이렇게 점수가 너무 이렇게 잘 준비해서 점수가 너무 잘 나오면 또 문제되고, 또 경영학하고 경제학은들 이렇게 선택의 과정이니까 두 과목 간의 밸런싱을 좀 맞춰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확 틀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또 작년 시험에 또 차이점은 계산 문제가 상당 부분 줄었다는 거. 특별히 재무 쪽의 계산 문제들이 좀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작년에 출제되지 않아서 계산 때문에 조금 걱정하셨던 분들은 뭐 크게 당황하지 않았던 그런 시험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요런 걸 대비를 해서 요런 약간의 변화가 올해도 아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요. 어쨌든 요 프레임 안에서 비중을 두고 저도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마케팅이 아니네요. 인사와 조직 행동, 요게 이제 2차 과목과 연계가 돼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2차 공부를 이미 하셨고 대충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면 이 부분 스킵해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다루시는 부분보다는 훨씬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끼시는 거려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습의 주안점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얘기를 좀 OT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점수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외우기도 사실 좀 벅차고 강론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60점을 맞을 거냐라고 하면 이해를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게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들에서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 1차에. 그래서 여기서 좀 점수를 많이 내야 한다라고 하면 좀 외우면 점수 내기는 좀 쉽습니다. 외우면. 그러니까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경영학인데 효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에도 효율의 법칙에 따라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과목 선행학습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인사노무 조직행동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과감하게 스킵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강의 이렇게 나중에 이제 교환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알겠습니다만은 2차의 현출 과목은 사실은 이해는 기본인 거고 상당 부분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정의에서부터예요. 그러면 인사 논문은 뭐냐? 우리가 뭔지는 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현출로 쓰려 그러면 진짜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정의라든가 몇 가지는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과목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정의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환에도 좀 써놓고요. 그래서 자꾸만 눈에 정의가 어떤 건지 개념이 뭔지에 관련돼서 봐 놓으시면 아마 2차 공부하실 때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2차 과목의 선행학습 여부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은 다행히도 다 알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잘 보면 문제 안에 답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와 보기와의 논리 구조를 살펴보면 또 그 안에서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또 보면 외우지 않아도 보면 생각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딸딸딸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폭의 이해 그리고 꼭 암기가 필요한 몇 가지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이렇게 수업 시간 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이제 주로 나올 수 있는 데는 한 세 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생산 관리의 계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회계에서도 계산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회계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들은 계산이기는 한데 산수에 가까운 문제이니까 문제를 이렇게 전반적인 회계적 지식이 있으면 그냥 더하기 빼기 해서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생산 관리에서는 조금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단계, 우리 경영학 원론의 단계에서는 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재고라든지 주문이라든지에 관련해서 조금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재무예요. 재무는 사실상 범위 안에 계산하여야 하는 수학적인 지식들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나오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왔어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많은 공식들을 다 외울 것이냐, 아니면 주요한 한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고 시간을 세이브할 것이냐. 우리가 1차 시험에서 100점 맞을 이유는 맞으면 좋죠. 당연히 공부를 잘한 거니까. 근데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맞춰서 우리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은 큰 무리 없이 1차 시험은 통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1차 시험이 통과하실 때 경영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OT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